저 투표 제도 관련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요. 공정한 선거 관리는 민주주의의 기둥이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죠 하는 말씀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에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관인이 인쇄된, 그러니까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그냥 나눠주고 있습니다. 법 규정과는 다르지만 판례에서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전투표가 아니라 투표 당일날 하는 본투표 있지 않습니까? 본투표에서도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투표에서는 정작 진짜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본투표와 달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말이죠. 이미 본투표장에서 그렇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투표처럼 사전투표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선관위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면서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인력은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분히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간은 그렇게 따지면 본투표는 할 수 있는 거다. 본투표에서는 충분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집 부릴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투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효력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 국민들께서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선관위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절대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우편 투표도 그렇고 당일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게 제가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뭐 그 머리 700명 넘게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하고 국민의힘 앞에서 단식도 하고 각종 위원들한테 그리고 장관들한테 인연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온갖 식으로 다 지금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문재인 때는 그걸 다 차단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래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민사회 수석이었던 그 강승규가 그걸 완전히 차단을 했죠. 뭐 내 앞에서는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도 마라, 막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부 그런 자들이 있어가지고 뭐 윤석 주변에 이제 부정선거를 막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또 많은 의원들이 계셔가지고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정말 중요하고, 다양한 방법론들이 뭐 A부터 Z까지 있다고 하면, 한 뭐
반 이상은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바는 기실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됐다는 얘기고, 그와 관련된 많은 그 국민들의 여우라, 우라, 막 이런 것들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비대위원장은 사실 저 보면 본질을 잘 모르고 있어요. 네, 본질을 모르고 있고, 이 정도 되면 한번 불러갖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사전투표 관리관 인쇄 날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투표 관리관 도장과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모두가 위조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형식적으로 지금 그 투표 관리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식으로 지금 뭐 그걸 악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는 동의를 전혀 못 받게끔, 못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법률대로 투표관리관 본인의 개인 도장을 찍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개인 도장을 이미지화 못하게 뭐 전날 또는 직전에 인감도장 등을 가져와서 보관하는 식으로 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이제 도장 문제는, 그리고 위조 문제는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부정선거 일당들의 그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아주 원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대만 선거처럼 해야죠. 당연히 대만 선거처럼 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금 어쨌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행스럽게도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하나의 축인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문제에 대해서 꺼내는 것은 참 어찌 보면 감사하다라고 생각은 들죠. 이전에 명절 전에는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간헐토론에서 누군가의 질의에서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립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원래는 반응이 지난주 끝났어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논란이 있고, 이번 주에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선거제도 그대로 간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이미 끝난 게임 아니냐, 그래서 립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은 자발적으로 비대위 회의할 때 전에 바로 딱 첫 발언으로 투표관리관 도장 발언을 해준 거는 잘했다, 감사하다. 다만 부정선거에 대한 이해도는 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일단은 뭐 웨더 카르텔이나 이런 걸 안 봤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고서를 직접 보지 않고 전해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전투표 자체를 당연히 없애야 되죠.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대만은 부재자 선거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제가 어저께 또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 건국 전쟁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저녁에 또 봤더라고요. 요즘에 박주현 변호사가 너무 한 비대위원장을 때려서 그런지 요즘에 행보가 갑자기 또 아리송했던 법무부 장관 시절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KBS, TV조선보다도 KBS로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KBS로 도장 위조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도장 위조를 최대한 덜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장을 찍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가,
인쇄날이를 하면 그냥 무한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해가지고 출력해버리면 무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제 건국전쟁도 봤죠. 누구랑 봤는지는 지금 공개가 안 되는데 김경률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무한전쟁, 건국전쟁 봐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오단장님이 많은 애국지사들과 함께 지금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찍어야. 근데 이게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 관리관도 역시 똑같이 찍어야 됩니다. 이게 이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만 찍으면 안 돼요. 지금 모든 그 투표 관리관 도장이 위조되고 있다. 그걸 제가 이 박주현 변호사 TV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또 이걸 안 했네. 네. 박주현 변호사 TV에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 도장을 위조를 하면 안 된다. 인쇄 날인을 하면 더더욱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지금 실무 관행을 잘 모르시고 하는 말입니다. 아, 부정선거 자행하는 기관이 선관위 맞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반야님. 요새는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점령군 행세를 하다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가 심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지금 행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그리고 전에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물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못하셨지만 그건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비대위원장 된 이후의 행보는 정말 못했다. 왜 한동훈을 비호하지 않고 까느냐. 저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해 주목을 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을 딴따라 사람을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사람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잘했으면은 박수를, 못했으면은 까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버렸는데 또 요즘에 하는 행동이 지난주부터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건국전쟁도 어제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조금씩 이제 안티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토를 많이 했던 것은 점령군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본인의 생각이 우파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다는데 그게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나름 인기를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이라 좀 다르게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다행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솔직히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너무 많이 화가 나 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자랑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랑은 잘했고 못한 거는 또 혼나야 되고 그게 맞는 거죠. 네. 무조건 오케이. 이민창 노노, 김경률 노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맹목적인 추정을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 집단도 발전이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황교안 대표도 처음에 만났을 때 부정선거 막 뜨뜻미지근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설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바뀌면은 달라지면은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이 제가 지금까지 좌파라고 얘기했잖아요. 4.3 세월호, 5.18, 허식, 김경률, 막 이런 행보, 이민청 이런 행보를 보면은 좌파예요, 좌파. 와, 그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열려있는 좌파라면 저는 뭐 우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치를 본다는 거는 눈치를 본다는 건 나름 긍정적인 신호죠. 다만 지금 뭐 정영환이나 이런 중국 정법대 명예교수가 공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스템 공천이라는 명목으로 좌파들이 지금 대거 들어오고 있죠. 조정훈, 예, 이런 사람이 그 대학생 민주당 그 당직자들, 당적이 있었던 대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국힘당의 그 당명만 입히고 본질은 좌파 당선만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온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자들은 빨리 날려야 되는 거죠. 전 근데 하는 행보를 보면 그런 우려가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은 시스템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뭐 공천을 받았던 자들, 김성태 전 의원님의 공천을 받았던 자들, 그런 사람들은 날려야 되겠죠. 네, 너무나 그런 자들이 국힘당 이름으로 공천을 받으면 그게 국힘당입니까? 향후에 민주당이 탄핵안을 올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올렸을 때 찬성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제2 유승민, 제3의 유승민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 뭐 김혜지가 비례 국힘당의 뭐 대표로 논의가 되기도 하고 유승민의 강남 공천설이 있고 이런 걸 보면 그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이런 논의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거 보면 한동훈은 욕먹어야 되는 거죠.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서로 그것이 본인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못 먹게끔 혹은 한다더라도 입으로 발설하지는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대정신은 반공이죠. 네, 당연합니다. 공산주의의 어떤 본질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건국전쟁, 정말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당 한 표를 제작한 감독이긴 합니다. 김덕영 감독. 이제 그분이 만든 건국전쟁이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깨우치게 하죠. 좌파가 만든 거짓의 역사 그것들을 하나씩 깨 부수는 과정이고 좌파들이 지금 뿌려놓은 이 엉터리 거짓의 씨앗들을 이 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하죠. 문가리가 농아야 문재인입니까? 예, 문재인 빨리 깜빵 보내야죠. 그런 식으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눈치를 보는 한동훈 이런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너무 비토가 강하니까 나름 눈치를 보면서 하는 고도의 전략이면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진정성이 아닌 머리만 굴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공공치역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제 조금씩 4.3, 5.18, 이승만 여러 긍정의 신호들이 있잖아요. 이런 신호들을 발판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제2의 건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 허시 기장님은 이제 모레 이제 변론입니다. 모레 11시에 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겨야 되겠죠. 결론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는데 뭐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즐거운 갑진년 보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주현 변호사 TV 구독, 좋아요.